오늘은요,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는 풍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거리에 다니는 풍경을 봤는데요, 세 사람으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한 사람, 돈을 벌러 간다. 돈을 벌러 가는 사람. 두 번째, 돈을 쓰러 가는 사람. 세 번째, 돈을 저축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을 벌러 간다. 오케이?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출근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들, 돈을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저축하는 사람, 저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은행에서 저축하는 풍경입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 돈을 쓰는 사람, 돈을 저축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어느 쪽입니까? 이것을 평등하게 나누어서 쓸 줄 아는 사람만이 부자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여사님 계십니다. 여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달라고 한다. 올려달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버님,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분이 계셨고요. 또 여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국수 장사를 하십니다. 식당을 하세요. 식당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식당을 곧 관두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머니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앞으로 어머니가 식당을 관두게 되면 저희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두 여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게요. 잘 보세요. 이 영상은 그 누구나 한 번쯤은 봐야 될 영상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현실적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잘 보세요. 존버가 하는 얘기를 잘 보십시오. 사람은요, 돈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냐, 돈 나고 사람 났냐. 그런데요, 이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사람이 돈을 만들었어요. 왜? 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살기 위해 돈을 만들었는데 돈을 벌어들여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벌어들여야만이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돈을 통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돈을 돈에 대한 압박감, 이것이 생기는 이유가 돈 통치를 잘못해서 압박감이 생기는 겁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모질라요. 아무리 큰 부자도 돈은 모질라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있는 사람은 100억을 바라보고 있고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한대요. 돈은 무한대입니다. 모질라요. 항상 모질랍니다. 근데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 크거나 작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습니다. 돈을 통치를 잘못하면은 돈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하여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making money 이럽니다. making money. 돈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영어예요, 영어. making money. 이렇습니다. making money. 돈 많이 법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벌어서도 문제고 적게 벌어서도 문제예요. 왜? 많이 벌었어. 그 돈 다 날렸어. 어떡할 거예요? 돈이 너무 적어. 나간 돈이 많아.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일을 해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월 40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따지기 좋게 월 400만이라고 말을 해볼게요. 400만이라는 돈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일을 하는데 직장 생활이라고 할게요. 직장 생활. 가장 힘이 있는 돈이 월급이에요. 월급입니다. 가장 위험한 돈이 사업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월급이 왜 힘 있는 돈이냐? 정해진 금액이 제 날짜에 딱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 있는 돈이에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월급은 제 날짜에 딱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월급 받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정해진 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해서 벌어들인 돈이 왜 위험하느냐? 부도가 날 수가 있고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나간 돈이 많아요. 내가 받아들인 돈은 적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돈을 메꿔서라도 자신의 그 사업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구든지 똑같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평균적으로 4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수입이 생겼다.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사용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4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합시다. 월급으로 매달 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요 400만 원 중에서 첫 번째 100만 원, 두 번째 100만 원, 세 번째 100만 원, 네 번째 100만 원 이렇게 400만 원을 4등분을 해야 됩니다. 4등분을 해서요. 첫 번째 100만 원은 자신의 한 달 생활비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생활비, 한 달 생활비. 한 달 동안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자신의 기름값, 그리고 여가 선용비, 기타 취미활동, 문화생활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제가 돈을 통치하는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400만 원일 경우에는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100만 원은 무엇이냐? 이것은 집세를 내는데 돈을 써야 됩니다. 집세를 내는데. 내가 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대출금이 있을 것이고 전세를 산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대출금이 있을 것이며 월세를 산다 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월세를 그 달에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이 은행에 대출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집세입니다. 집이 있다 하여 이 사람이 집이냐?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돈을 꾸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세를 산다 해서 이 사람이 집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분은 신도시에 큰 집 하나를 마련해 놓고서 세컨하우스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세를 산다 해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천만에. 이 사람은 집이 한 채, 두 채 있으면서 그 집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100만 원은 집세를 내는데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100만 원. 세 번째 100만 원은 공과금을 내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공과금, 전기세, 물세, 통신료, 기타 매달 들어가는 공과금을 이 돈에서 내야 됩니다. 아파트에 살면은 아파트 관리비도 이 돈에 포함이 되겠죠. 100만 원 정도의 돈은 분명히 공과금으로 써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100만 원, 마지막 100만 원은 무엇이냐? 이것은 저축입니다. 그 다음 달을 위하여 저축을 분명히 해둬야 돼요. 한 달에 400만이라는 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냐 할 경우에는 200만이라 하면요. 첫 번째 50만 원, 두 번째 50만 원, 세 번째 50만 원, 네 번째 50만 원 이렇게 50만 원씩 4등분을 해서 해야 됩니다. 200만 원을 번다 하면은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돈을 쓰면 안 돼요. 200만 원을 벌면은 50만 원짜리 월세에서 사야 정상입니다. 세 번째 50만 원은 그 사람의 공과금이고 네 번째 50만 원은 저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잘 보세요. 돈을 통치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위가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여사님이 그랬죠. 어머니가 국수집을 하십니다. 어머니가 곧 식당을 그만둔대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돌봐주면서 생활비를 탔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을 그만두게 되면은 나의 직업도 없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 여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식당 일을 돌봐드리면서 받은 수입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4등분을 해서 똑같이 진행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주로 주급으로 돈을 받아요. 이 영상을 있잖아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어느 주에 살던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으로 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주급제니까. 첫 번째 주급은 한 달 생활비로 써라. 두 번째 주급은 월 렌트비로 사용하라. 세 번째 주급은 공과금으로 사용하라. 네 번째 주급은 세이브를 하라. 이겁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미국에 계시던 유럽에 계시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수입을 4등분해서 매주 나오는 돈으로 나눠서 진행해라. 이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이라서 캐시플로우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참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분명히 분별력 있게 나눠서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있잖아요. 나간 돈이 많은데 어떡하냐. 차도 있고요. 애견도 있고요. 아이들도 한 셋 되고요. 여러 가지 많다 이거예요. 이렇게는 어떡하냐. 그러면요. 한 달에 나가는 지출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요.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차를요. 그냥 세워두세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요. 아이들 학원비 이거를 줄여야 됩니다. 이걸 줄여야 돼요. 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인간 활동 못하냐 이거예요. 맨날 그러면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고 애들 보내는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있어야 되고 기르는 애견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처지에 맞게 돈을 써야 됩니다. 쓸 줄만 알아, 쓸 줄만. 버리는 안 돼. 그러면요 진짜 쓸지도 않은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남들이 쓰는 거 그대로 카피하면 안 돼요. 남들이 안 쓰는 것을 카피를 해야 됩니다. 카피를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수입이 적다 하면은 자동차는 분명히 주차장에 세워놔야 되고요. 애들 학원비는 분명히 줄여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투잡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출이 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식대비를 많이 나가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면은 식대비가 줄어들고요. 야식을 하는데 야간에 일을 하면은 야식비가 줄어듭니다. 돈은 분명히 여러분의 컨디션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돈은 있잖아요. 사용을 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아쉬운 소리 좀 해볼게. 나 좀 돈 좀 한 500만 원만 좀 빌려줘.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은 아유, 나 돈이 없는데 거기 나 요즘 참석 못해. 힘들다. 이렇게 말할래요. 1번을 할래요? 2번을 할래요? 2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을 하는 것이 좋아요. 돈을 빌리지 말고 돈이 없으면은 분명히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잡을 잃었다 이거 잡을 잃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놀리는 시간은 없어요.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달래지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저에게 문의하신 두 여사님 집세에 대한 것 그리고 직업에 대한 것 이 두 가지 문의하신 분들에게 주파수 번호를 제가 매겨놨어요. 이분들에겐 순조롭게 일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 주파수 신호의 결과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0통화 이상씩 오고 있어요. 매우 좋아졌다. 좋은 일이 생겼다. 이것이 다 초록력 주파수 결과 덕택이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면서 좋아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존버의 초록력 주파수 이것은 워킹이 되고 리절트를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반응 후 결과가 있다. 이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4등분을 하여 나누어 써라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월 수입을 4등분하여 돈을 통치하라 이겁니다. 첫 번째 25% 한 달 생활비로 써라. 두 번째 25% 집세를 지불하라. 세 번째 공과금을 지불하라. 네 번째 재테크에 사용해라.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돈 통치 방법입니다.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많이 찾죠? 경제적인 자유. 이것은 거짓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자유는 언제 누리느냐? 죽어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자유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세이브하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존버의 돈 통치 방법에 대하여 영상 올려요. 존버의 돈 통치 방법이 경제적인
압박감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 마치고요.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존버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